지난번에 그 수험과 우울이라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렸는데요. 오늘은 옛날 수험 쪽에 그 힘들었던 생각들 좀 해보면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수험으로 인한 정말 우울증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험 기간이 조금 길었었는데요. 또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주로 혼자 지내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독서실에서 너무 우울하고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러면서 또 책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터벅터벅 이제 하루를 마치고 이제 밤 어둑해져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어두운 방에 불 켜고 또 혼자 살잖아요. 그럼 또 그 안에서 또 우울감 속에서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또 그런 기억들도 많이 납니다. 암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울도 1기, 2기, 3기, 4기가 있다고 할 때 저는 우울증 한 4기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살 충동 같은 것도 많이 느꼈던 적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냥 오늘까지만 살고 확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여러 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증상들을 이제 봤을 때 우울증의 초기 단계다, 아니면 우울증의 말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울증의 증상 같은 거를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요, 수면 장애가 옵니다. 수면 장애가 오는데요, 그 수면 장애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보통은 불면증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루죠.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우울만을 가지고서 불면증이 오는 건 아니겠지만 우울증이 걸리면 불면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이루면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식욕, 수면욕, 성욕, 이렇게 사람의 기본적 욕구가 있는데 그 기본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불면증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같은 수면 장애 중에 하나인데 저는 거의 기면증 수준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잠을 몇 시간을 잤냐면요, 거의 20시간 이상 잤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상상이 안 되시죠? 어떻게 20시간 이상 잘 수 있을까 싶은데, 너무 우울하고 너무 괴로우면 사람이 이제 현실을 더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잠자러 가는 거예요.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근데 또 20시간씩 자면요, 허리도 너무 아프고요, 너무 그 무기력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꿈에서도 악몽을 꿔요. 그러니까 20시간을 자는데 또 악몽을 꾸니까 일어나서 이제 4시간이 남잖아요. 그 4시간 동안 또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수면장애를 너무 오래 겪어서 그때 이제 저는 잠이 많이 왔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러 가면 의욕은 있는데 잠이 오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송곳 같은 거 들고 들어가서 허벅지를 찌르면서 잠을 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퍼렇게 멍도 들어 있었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수면 장애가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 또 중요한 특징은 대인기피증이 옵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은 거죠.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떠드는 것도 너무 허탈하고 그럴 기분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제 기분을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저를 걱정해서 관심을 보여주면 그 관심도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혼자 있자니 혼자 있으면서도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왔던 것도 하나의 증상으로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면 망상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면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그려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거나 그 위험한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대리 만족이라고 할까요? 이런 스릴을 느끼듯이 이 망상이 오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끝에 끝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끝은 제가 죽어야지 끝이 납니다. 주인공이 죽어야 영화가 끝나듯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망상을 끊어내야 되는데 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계속 괴로운 공부를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망상도 좀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울증이 왔을 때 그 좌절감이 이제 깊이 스며들면서
이제 무기력증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로스쿨도 다니고 뭐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막 저는 우울증 때문에 막 말도 못하고 혼자 무기력증에 이렇게 방에 처박혀 있는데 막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밤새서 공부를 해요. 근데 또 걔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합니다.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100m 질주처럼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뒤에서 우울증으로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좌절감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어떤 그 철학자가 좌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 좌절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죽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 상태다. 이렇게 좌절을 정의를 내렸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죽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 상태가 절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큰 공감이 됐고 저도 그런 깊은 좌절에 지난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있는 그대로 제 감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이런 감정 상태에 있으신 분들 계신다면 조금 제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질병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까지는 뭐 병원 안 가도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컨트롤하면서 사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은 이제 숨이 막히는 지경이 오죠. 이제 공황장애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황기가 오면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마치 엘리베이터 밀폐된 공간에 갇혀서 막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느끼듯이 공부는 하고 있는데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 이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더 다른 증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일단은 제가 경험해 본 것들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울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우울의 원인은 너무 많을 겁니다. 뭐 저같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서 이제 수험이라는 힘든 세월을 장기간 하면서 이제 그런 우울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뭐 사람과 그런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뭐 대인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이러면서 또 우울증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구는 뭐 진짜 사랑하던 사람하고 헤어져서 뭐 진짜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또 우울증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태생적으로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라든지 뭔가 이런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도 뭐 살다 보면은 사회에서 뭐 당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또 우울감이 올 수도 있고요. 뭐 가장 큰 건 그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불안감이죠.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위험 사회라고 하잖아요. 다 불안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돈이 많아도 불안한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불안하고 공부를 못해도 불안해요. 이 불안감이 커지면 이제 우울증으로도 발전이 될 수 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되게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올려드렸지만 오픈을 많이 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거를 이렇게 라포가 쌓여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주변에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오픈을 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우울의 연쇄작용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 우울의 연쇄작용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이 우울은 정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다리를 빼려고 하면 할수록 늪에 더 깊이 빠지잖아요. 이 우울이라는 거는 우울하지 말아야지, 나 안 우울해야지 라고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지고 더 답을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더 우울의 세계에 더 깊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그 우울의 연쇄작용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우울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팁도 몇 개를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끊어내는 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뭐 저 개인에게도 적용했던 일들이고요. 뭐 저와 다 케이스가 다르실 테니까 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울증에 빠질 때마다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어떠세요? 우리 인생 사는 게 뭐 재밌으시고 좋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기억은 이렇게 뜨문뜨문 있고요. 보통 그 기저에 깔고 있는 이 베이스는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 사는 게 너무 버겁다. 너무 어렵다. 이 경쟁을 뚫고 사는 것도 어렵고 또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어렵고 막 이런 식의 저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뭐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외국을 가본 적 있으시죠? 이게 비행기 타고 쭉 비행기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게 밑에 있는 63 빌딩도 작게 보이고요. 롯데월드 타워도 진짜 이렇게 블럭 있죠. 그 레고 블럭처럼 진짜 성냥갑처럼 보여요. 뭐 사람은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물러나서 보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내가 처한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울함이 올 때마다 인간의 좀 유한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약하고 또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뭐 유한한 인생을 사는 건데 이렇게 너무 아등바등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해요. 그러면서 우울증을 조금씩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사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못 살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그 과거를 갖고 와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못 사니까 너무 허탈해지죠. 그러면서 과거를 아무리 내가 후회해봤자 우리가 뭐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역사책에 기록이 된 시간인데 우리가 소환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을 복귀하고 반성을 해서 미래에는 이제 교정을 하는 거는 당연히 좋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 잘못됐던 행동들만 계속 갖고 와서 곱씹는 거예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우울의 연쇄작용으로 빠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이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 하시는 겁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인데 미래의 일을만 생각하면서 오늘을 또 불안감으로 가득 채우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건강검진을 받을 수는 있는데 막 건강이 나빠질까봐 염려를 하면서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병이 생기는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미래를 맞이하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좀 저는 나름대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을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조금 진지하게 말하자면 좀 인생을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 이렇게 막 가볍게 막 사는 게 아니라요. 오늘 하루를 사는 건데 이거를 좀 성실하게 살면서 나의 인생에 좀 진지하게 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저는 제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제 자신한테 말을 걸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추스리는 이제 훈련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사람이 너무너무 극단으로 몰아가면요 당연히 탈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퇴로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수험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을 성실히 살아야 되고요. 정말 내일이 없다는 각오로 오늘이라는 현실을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데요. 그 목표가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다 보면요. 그게 또 부담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합니다만 조금은 그거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좀 여유, 퇴로 그런 걸 좀 나름대로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열심히 사느냐? 그 뭔 의미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항상 결과 중심적으로 사고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결과 중심적인 사고는 불행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과정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이라는 하루 성실히 사는 그 과정,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우울증은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알려보세요. 이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누구는 진심으로 위로를 해줄 거고요. 누구는 아이고 쟤 뭐 우울증까지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제 자신을 막 무시하거나 누구는 또 그거에 대해서 도움도 안 되는 막 조언들 해주면서 막 그렇게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의 수도 생길 거예요. 그치만 그래도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저는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이제 제 얘기도 들어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좀 확보해 두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뭐 좋은 사람 이렇게 머리에 써놓나요? 그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주변에 또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자기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보시면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고, 또 그러면 자기의 아픔이나 어려움까지도 그걸 잘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우울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과거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뭐 원인도 생각해봤고 이제 이런 대안까지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봤는데요. 아무튼 참 많이 힘든 시간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잘 견디시라는 말밖에 저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제가 드는 생각이지만 그 힘들었을 때는 바로 끝장을 내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끝장을 안 내고 하루하루를 지나서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저도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지난 날들이 정말 생각도 잘 안 납니다. 생각도 잘 안 나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시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을 내시고, 또 제 메일 주소 밑에 놓을 테니까 또 힘드신 분들은 개인적인 메일도 주시면 제가 따뜻한 코코아라도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또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